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기메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요. 돈 버는 상속, 반드시 감정평가로 상속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은요, 주택 하나만 있습니다. 시가 5억 원인데요. 공시가격은 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으로는요, 자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녀 혼자서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를 한번 산출해 볼까요? 상속재산은요, 비록 시가가 5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중에 자녀가 그 주택을 팔고자 할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은요, 상속 시 받은 금액은 공시가격이 2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억 빼기 2억 하면은 3억 원이 되겠죠.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비록 상속세는 내지 않았지만은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과세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솔루션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상속받는 주택을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그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버리거든요. 그럼 2억 원인데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시세가 5억이 되니까 감정평가를 5억 원까지 받아보는 거죠. 그러면요, 상속 재산은 5억 원이지만 일괄공제 5억 원 때문에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주택을 판다 할지라도요, 양도 차익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또한 없겠죠? 그러니까 상속세만 걱정하고 그냥 무턱대고 그 부동산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 주택을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동거주택이 있습니다. 동거주택은 상속공제를 해주죠. 최대 6억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그 시가 6억 원짜리 주택이 단독주택이죠. 근데 공시가격은 2억 원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을 근데 26억 원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요,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한 명 있죠. 따라서 배우자는 60%의 법정 지분을 받고요. 법정 상속 지분. 자녀는 40%를 받게 됩니다. 상속세 한번 산출해 볼까요? 상속재산이 총 28억 원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2억 원에다가 금융재산 26억 원을 합친 거죠. 28억 원에 대해서 공제를 좀 해줍니다. 배우자 공제는요, 28억 원에 60%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30억 한도겠죠. 그러면 16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괄공제 5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그 2억 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요, 그 20%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2억 원을 공제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 계산해 보면요, 25억 8천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약간 상속세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요, 2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상속세 3,400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동거주택도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상속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피할 수가 없고 이럴 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거주택을 감정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대로 6억 원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상속재산이 좀 늘겠죠? 28억 원에서 4억 원이 늘어서 32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상속공제는 32억 2천만 원으로 초과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는 없게 되죠. 왜 그러느냐? 32억 원의 60%의 배우자 공제는 19억 2천만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 금융재산 공제 2억 원인데 동거주택 공제가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양도소득세도 나중에 그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았던 주택을 판다면은 양도소득세도 없겠죠. 일거양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에 대해서 상속세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다가구 주택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9가구 이하의 3층 이하의 건물을 말합니다. 그건 단독주택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죠. 그래서 상속재산이 다가구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있어요. 시가는 30억 원인데 그 공시 가격은 12억 원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상속인으로는요, 배우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인입니다. 그럴 경우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은 12억 원이죠. 배우자 공제는 어떻습니까? 혼자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12억 원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세 30억 원짜리를 12억 원에 받았잖아요. 나중에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겠죠. 양도소득세가 너무나도 많이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럴 경우 솔루션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12억 원인데요. 그 시세 30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겠죠. 30억 원을 받습니다. 상속재산은 3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단독 공제로 그 배우자 공제 30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0억 원의 다가구 주택을 판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도 없겠죠. 이게 바로 꼭 먹고 알 먹고 방식이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몇백만 원의 그 감정평가비는 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마중물도 아니고요. 너무나 아주 조적지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요.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반드시 올려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12억 원짜리를 30억 원의 그 상속을 받았다면 18억 원의 양도차익을 나중에 감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18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액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반드시 받아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 버는 상속 반드시 감정평가로 상속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